신경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계통은 우리가 이렇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는데, 또 감각신경이 센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 외부 자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몸이 이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 운동신경이 그에 따라 대응을 하죠. 대응을 합니다. 중추신경에서 이걸 다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내장계통 같은 게, 내장계통 같은 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좀 더 자율이,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완전히 우리 뭔가 독립을 하거나 뇌에서 독립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능이라는 거죠. 보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일일이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소화를 시키거나 무슨 장기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권한이 더 많은 거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자율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영향이 있어요. 왜냐냐면 우리 몸이 좀 혈류 같은 것도 보면 운동한다 그러면 혈류도 빨라져야 되는데 간과 신장 이런 부분들이 다 자율신경 계통이지만은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 환경을 따라서 운동한다, 위급 상황이다 그러면 혈류를 빨리 해줍니다. 또 혈당을 혈액 속으로 뿜어가지고 높여줍니다. 포도당을. 이런 것을 보면은 완벽하게 우리 인체하고 독립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죠. 상호 외부 환경과 뇌의 통제를 따라서 적절하게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렇죠. 굳이 일일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 혼자서 알아서 잘 하는 자율적인 것이 좀 더 부여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땐 우리가 의식적으로 타죠.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지기도, 그러나 게 오래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서 무의식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완전히 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타면은 교통사고 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는 조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인 권한이 많이 부여됐지만은 서로 협조 속에서, 협력 속에서 같은 시스템,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정신과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지,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율신경 계통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교감신경, 그러니까 작동을 많이 할 때와 부교감신경, 작동을 약간 덜 할 때, 느슨할 때, 교감신경은 좀 수축 관련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수축이니까 운동할 때 수축을 하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약간 이완, 이런 상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수축과 이렇게 이완작용이 잘 교감신경으로 갔다가 부교감신경 갔다, 이것도 다 안 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자율신경계통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만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서, 신경과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로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영양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나트륨과 칼륨, 또 칼슘과 마그네슘에 상관 비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장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관상동맥 막히는 사람이 소화가 안 돼서 가슴 명치가 답답하다, 이런 거 더부룩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영양시대 소화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먹고 나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유장한테 명령을 해서 잘 소화시키라고 감독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소화되는데 우리가 물 같은 걸 좀 같이 먹어주면 유동식으로 변해서 좀 더 소화가 쉽죠. 물 안 먹으면 위험이 많이 생기고, 택시 운전사가 그러면 버스 운전사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앉으면 혈류가 안 돼서 꼼짝 움직임이 덜하죠. 움직임이 덜하면 혈액순환이 덜 잘 될까 안 됩니다. 안 되면 이제 혈액의 정체와 더불어서 위장관 소화시키는데, 또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자주 먹고 기름 튀기는 거 이런 것들 자주 드시거나 단백질 종류를 많이 드시면, 특히 밤늦게 이 부분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유산이 많이 나오게, 소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이야기를 유산을 좀 더 많이 내보내서 소화를 시키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위험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위궤양도 생길 수 있고 위궤양이 꼭 뭐 이것만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뭐 헬리코박터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바이러스 생각합니다. 위암 같은 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몸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 이게 금단의 열매인 건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의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 검열 기관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로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할 수 없을까요? 과학 기술에 대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팔다리와 손, 발가락 등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심장과 뱃속에 많은 내장들은 내 마음대로 보다 자율적인, 보다 자유로워져서 자동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의식 세계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처리돼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자동 처리돼야 할 비율이 높은 곳이 있어요. 또는 높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학습한 모든 것을 갖다 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뇌에서 정보가 그렇죠. 다시 재해석되거나 저장되어서 다시 나오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학습의 결과를 사람마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끄집어낼 지식이 있는 거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끄집어낼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죠.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그 저장했던 기술들이 특허를 많이 연구했다. 저처럼 식품과 의학을 연구를 약초로서 실험 연구했다. 그럼 남들이 보지 않는 독특한 시각 속에서 관련된 노하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 좀 오래 하신 분도 많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본 다양한 시도를 해본 사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뇌에서 끄집어낼 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적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면역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지만 후천적으로 개인의 학습을 따라서 면역이 학습이 되어서 인체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합니다. 이 후천적 면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체는 그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다 움직여지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뇌하수체 같은데 뇌의 기능도 우리가 하나하나 의식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죠. 자동으로 움직여야 될 곳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따로 구분되어서 글쎄 무의식은 네 나름대로 움직여 무의식은 또 네 나름대로 움직여라 이건 아니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된 채 이렇게 좀 더 자율적으로 부여된 뇌 기능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많이 프로테이지가 그렇지만은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외부 환경을 따라서 대응하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의 정신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의 소프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이 프로테이지가 되게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심장과 팔다리의 손가락, 발가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심장과 뱃속에 많은 내장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명상 같은 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 그러면 심장 박동을 이렇게 정신을 활동을 안 하면 그러게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흡법 하시는 분들 그걸 이해를 할 텐데 인위적으로 자신을 혈압을 낮춰서 저혈압으로 낮추거나 일부러 운동을 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소화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버리건 위장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의자 일부러 오랫동안 앉아있고 혈액순환 안 되게끔 방치를 해버리면 그렇죠. 소화가 좀 덜 되겠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고질적인 나쁜 습관으로서 뭐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이런 직업군 가진 분들이 그래서 위장 장애가 많고요. 또는 역류형 시도에 많고 심장 장애가 많습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가지고 몸을 소화를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를 안 되게 한다든지, 심장 박동을 많이 뛰게 하든지, 적게 뛰게 하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얘네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식적인 의도로서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런 올바른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체 안에서 따로 놀지 않는다. 우리 같이 좀 더 프로테이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많이 되어 있지만 같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 심리 상태와 환경의 상태, 우리에 따라서 심리와 환경의 대응 방법,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대응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중고차 오래 관리하듯이 관리를 잘하면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그 관리를 잘하면 오래 가죠. 그것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 먹고 나서 슬렁슬렁 걸어주거나 이렇게 하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거나 밤늦게 뭐 기름기 많은 것을 폭식을 한 술까지 먹어버리면 영양 시스템이 당연히 잘 생기죠. 네. 잠잘 때도 계속 쉬지 못하고 소화기관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그럼 불면증, 그 소화를 계속 잠잘 때도 일을 해야 되니까 소화를 계속 시키고 그런 거 이제 만성적으로 돼버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대응 방법, 이런 의식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생활이 잘못된 습관, 생활 습관이 지속적으로 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진체에 혈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저하되겠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덜 되고 장기가 쉽게 지치거나 그렇죠. 병들 수 있는 그런 혈류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제 속도를 지켜주면은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뭉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그랬던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좀이라도 걸어주시라.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가 혈액 순환이 정체가 되어서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고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미세혈관들이 많아요. 뇌신경에도 신장 뭐 간도 그렇고 그럼 이게 혈관이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몸이 여기저기서 부실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걸어주기만 해도 또 물을 마시는 습관, 물을 조금씩 저는 식사할 때도 물 마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동식으로 만들어서 죽처럼 내보내서 위산과 섞여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오랜 습관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위산과 점액이 분비가 되는데 평소에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점액 분비가 잘 될까요? 위산 분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산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물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산이 넘치는 거고 거기서 위벽을 만성적으로 이제 위벽을 녹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중고차 관리하듯이 우리를 올바르게 습관을 가지고 잘 인체를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고장을 좀 덜 난 채 오랫동안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할 때는 고쳐야 되고 병이 들고 나서 고치면 힘들죠. 네. 이것은 말초신경의 대표적인 뇌신경은 뇌 아래면에서 12개의 신경 그래서 각각의 뇌신경은 주된 기능을 따라 감각성, 운동성, 감각과 운동을 통제하는 혼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면신경 같은 것도 얼굴 근육을 여기서 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차 신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르파스가 걸리면 여기가 저도 경험했어요. 묵직해지고 귀가 아픕니다. 여기가 뭔가 모르게 무거워요.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나 묵직한 느낌. 얼굴이 가렵고 코 안에도 이렇게 입술 포진이 코 안에도 나더라고요. 입술 주위에도 나고. 저도 이게 되게 났는데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죽였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라이기를
좀 뜨거운 바람 안에 약간 저속으로 하고 열기는 가장 강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열을 축적시켜서 바이러스는 열에 바이러스 세균은 열에 약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약을 안 바릅니다. 예전엔 약을 발랐는데 지금 바르지 않습니다. 날라 그럴 때 이게 아주 표면으로 두드러지길 간지럽잖아요. 그 부분 미를 가열해서 열을 집중시켜서 죽입니다. 돼요. 저도 약 안 바르고 그냥 드라이기로만 했습니다. 동시에 뇌신경 중에서 안면신경 혼합성으로 얼굴 표정 근육을 지배한다. 동시에 최어 앞쪽 3분의 2의 미각에도 관여한다. 그 다음에 부경감 신경 작용으로 눈물과 치매 분비를 증가시킨다. 바이러스 걸리면 눈물과 치매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이분이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구강 건조, 안구 건조 이런 것도 나타나 바이러스 걸리면 제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면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눈물과 치매 감소로 인해서 신경 부분을 이렇게 묵직하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벨마비 생긴다 그랬죠. 저도 그거 다 치료해서 예전에는 무거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뭔가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이게 간지럽고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귀 뒤 아프고 이게 묵직합니다. 이렇게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급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열을 죽여서 입술 뽀진 죽이듯이 안에를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따라 움직이는 신경절에 그래서 이거를 소멸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약을 먹고 복용을 해서 식은 먹는 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되게 간지러워요. 간지럽고 눈도 좀 그래서 좀 충혈이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안구 건조증, 눈물과 치매 감소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안구 건조증, 입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 마비, 그러니까 벨마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문 열고 자거나 이렇게 바닥에 얼굴 대고 자면 입이 돌아가. 그 부분에 이렇게 온도,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와 바이러스는 연관이 있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그쪽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죽게 되면 혈액이 그쪽으로 안 가죠. 안 가면 면역세포도 안 가겠죠. 덜 가거나. 그러면 그쪽에 바이러스가 기승하면서 바이러스는 추운 데서 기승하죠. 암도 그러던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거기가 바이러스가 좀 더 그 뭐 이렇게 천적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이 번성하거나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게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벨그래서 온도하고 저는 온도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안 되면 난방기구라도 쪄서 몸의 온도를 따뜻하고 난 이거 좋던데. 난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옆에서 딱 TV 앞에서 딱 들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몸의 온도가 놀라고 기분이 되게 상쾌해져서 일부러 제가 그것을 째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못 만들고 찜질방 만들고 싶은데 이게 지금 환경이 좀 그래서 그냥 저거라도 대신해서 열기를 좀 해가지고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땀방기고 째는 게 나쁜가요? 그럼 추운 상태 있으면 지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약간 따뜻한 상태가 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온도가 1도씩만 낮아져도 면역세포가 작동 안 하는 것을 TV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몸의 온도를 36.5도, 37도까지, 36.5도 정도 올리려고 그것을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이런 난방기 안 되면 난방기를 통해서 몸이 비글비글하면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네. 벨마비 증상이 보통 휴식안에서 수일내 나타나고 얼굴에 감각 이상이나 표정이 삐뚤어짐으로 할 수 있다. 마비된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만은 주름 지을 수 없고 눈을 감을 수 없고 입도 늘어지면서 음식을 흘릴 수 있다. 좌우의 균형이 한쪽에 나타나 한쪽에 좌우의 균형이 중풍도 그러던데 한쪽에 나타나가지고 여기 휙 돌아가죠. 여기서 이렇게 한쪽은 좀 부드럽고 한쪽이 이제 빡 당기면 한쪽으로 막 줄다리기 하듯이 이쪽이 이제 좀 강하게 당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당기는 증상이 수축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 수축, 그 손가락 저기 저 방아쇠 증후군인가요? 예, 그것도 수축이 돼 있으니까 안 펴지는. 그것도 저는 바이러스 증상과 환경, 차가운 환경이 이렇게 있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런 환경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비된 신경이 지배하는 어느 쪽에 지배를 하고 있든 그쪽이 당기면 나머지가 확 틀어지게는 이게 줄다리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얼굴이 그쪽으로 삐뚤어지죠. 여기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쓰고 항바이러스에 치료한다는데 1.5 저는 그냥 치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이제 그래서 연구가 하나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치료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며칠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뻣뻣한 것도 없고 가려운 것도 없고 입술 퍼즈는 어쩌다가 그것도 자주 안 나가요. 어쩌나는데 드라이기로 그냥 옛날에는 약 발랐는데 지금 약 바르지 않습니다. 코 안에도 납니다. 코 안에도 나는데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몸이 가려움증이 좀 생기는데 뭔가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러나요? 뭔가 모르게 딱 이게 자기 피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민감해진다 그러나 피부가 예민해진다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벨마비에서는 입과 눈, 이마가 모두 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제가 눈에도 결막염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거 그거 찍고 토마토 케첩 그거 하고 그다음 그거는 약간 염 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오란시 그래서 식품염을 이렇게 녹이는 바이러스 세균을 녹이기 위해서 소금 티스푼으로 소금 넣어가지고 염으로서 산으로 녹이거나 염으로 녹여 식품산으로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요즘은 좀 더 이게 염이 좀 더 효과가 더 좋아서 이쪽을 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염산이 됩니다. 약하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텀을 두고 복용을 하시더라도 같이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뱀마비에서는 입과 눈, 이마가 모두 마비 증상을 보이고요. 뇌경색에서는 입 주위만 마비가 나타납니다. 눈과 이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서울 국민병원 자료.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말초신경 중에 뇌로 이어져 있는 좌우 12쌍의 말초신경이고요. 뇌 아랫부분에서 나와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로 미주신경이 뇌 연수에서 나와서 흉곽과 복강으로 이어져 있다. 미주신경. 그 다음에 각각의 뇌신경은 섬유다발로 이루어졌으나 후각신경만 가늘게 퍼진 신경 섬유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뇌신경은 혼합신경입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신경과 후각신경, 전정, 와우, 신경, 귀 쪽이죠. 이것들은 감각신경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신경은 주로 머리와 목을 지배합니다. 미주신경만 흉곽과 복강에 뻗어서 목 아랫부분을 관장합니다. 이 제1뇌신경은 후각신경, 그래서 후각을 비강에서 발생한 후각을 대뇌로 전달한다. 제2뇌신경, 시각신경입니다. 망막에서 발생하는 시각을 대뇌로 전달한다. 감각신경입니다. 제3뇌신경, 동안신경, 안구의 움직임에 관대하는 운동신경입니다. 안검 근육과 외안근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윗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위와 옆으로 움직이게 하고 홍채를 조절하여 동공기를 그거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 안검마수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방이 꼈거든요. 이거 근데 해결을 그래서 이게 두툼했었어요. 지금은 좀 가라앉아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이게 해결 방법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결할게요? 이거 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소금을 이렇게 그릇에 넣고 이렇게 한 주먹 넣고 좀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녹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정수기에 따뜻한 물 해가지고 차가운 물 좀 섞어가지고 그걸로 눈을 이렇게 씻었어요. 눈을 이렇게 안구 저는 렌즈를 끼고 사는 이걸 씻었더니 여기가 안경마수가 사라지는 거야. 지방이 빠지는 거야. 소금이 지방 빼는데 짱이.
이게 팁이에요, 팁.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늘어졌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소금량을 좀 넉넉히 넣으셔야 됩니다. 적게 넣은 것보다 많이 넣는 소금이 지방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어주니까 매일마다 씻으니까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두툼해서 했거든요. 두툼해서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팁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뭐 따라하셔도 되고요.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딱 이걸 소개한다 그래서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동안신경이라 해서 동안신경이라 해서 제3의 안구의 움직임을 관여한다. 안간 근육과 뇌안근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윗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위와 옆으로 홍채를 조절하여 동공의 크기를 제3 뇌신경이 눈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뇌신경은 후각신경, 2 뇌신경은 시각신경 이런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 뇌신경은 활차신경이 안구 움직임에 관여한다. 외안근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눈을 아래와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제5 뇌신경 3차 신경이라 해서 음식물을 씹는 저작기능 운동신경과 얼굴과 눈, 구강의 움직임을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 함께 적용한다. 3차 신경통에는 안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부위입니다. 이 3차 신경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안화사가 일어나는 벨마비가 외전 그다음에 6 뇌신경은 외전신경 안구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외작근의 움직임을 조절해 눈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나 회전하는 제7 뇌신경은 안면신경이라 해서 혀의 앞부분에 발생한 미각을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얼굴 표정 변화, 침, 눈물, 타액을 분비하는 운동신경이 함께 작용합니다. 제일 7대 여기도 바이러스 걸리면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뭐 저도 잘 까먹어요. 공부했다 할지라도 볼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8 뇌신경은 청신경, 청각에 관여하는 와우신경과 평형각에 관여하는 진정신경이 작용하는 감각신경이다. 9 뇌신경, 설인신경, 혀 뒷부분에서 발생하는 앞부분 3분의 2는 미각, 그것은 7신경에서 관여하고 9신경에서는 혀 뒷부분 미각, 인두의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인두의 삼킴작용, 침분 부위를 조절하는 삼킴과 침분 조절 운동작용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7 뇌신경이 침과 눈물, 타액을 분비하는 운동신경이 함께 작용한다 그랬는데 9 뇌신경도 침 분비를 조절하는 운동작용이 함께 작용한다. 두 가지가 7, 9가 같이 움직이네. 그 다음에 제10 뇌신경은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소화작용 등의 내장, 자율신경계 쪽에서 심장과 혈관 운동, 인후두의 움직임을 조절 운동에 함께 작용하고요. 인두근, 후두, 와이의 외의 감각에 견해하는 감각신경과 삼킴, 소화, 내장 운동, 심장, 혈관 운동 이렇게 해서 미주신경이 제10, 10 맞죠? 제10 뇌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11 뇌신경은 부신경이라고 해서 인두근, 후두근, 홍쇄, 유돌근, 승모근 움직임에 관여하는 농신경. 12 뇌신경은 설화신경이라 혀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설화신경의 혀의 움직임은 제12하고 그 다음에 미각이니까 미각이면 이것은 감각신경이긴 하지만은 제7 뇌신경 안면신경과에서 미각과 3분의 미각 혀의 앞부분 3분의 1을 담당하고 혀 뒷부분 7, 9, 12 여기가 혀의 움직임에 관련이 되어 있군요. 혀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신경 7, 9는 감각신경 이렇게 7, 9는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두의 삼킴작용과 침분비율을 조절하는 운동신경도 구신경을 가지.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뇌신경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간증, 정신분열이 있다. 임신 중에는 엽산 섭취가 필요한데 엽산이 아기의 뇌신경 발달과 신경관 형성에 관여했다. 그냥 그렇죠. 저기 골드키 한두 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미역, 김 등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엽산 풍부 식품. 뇌신경은 뇌와 신체의 각 부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12쌍으로 불려 머리와 목 부위로부터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화기관 쪽에 영향이 돼 심장과 혈액 움직임에 관여되어 있고 소화기관까지 해서 미주신경이 뇌신경 중에 하나로 포함된 10뇌신경이라고 하겠습니다. 12쌍의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감각과 운동의 혼합으로 작용한다. 신경계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게 다 병원 자료예요. 네, 병원 자료입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이 12쌍이고요. 척수신경이 이렇게 척추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으로 31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몸의 신경계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척수신경이 31쌍, 뇌신경이 12쌍. 구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뇌로부터 나오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란 12종류 각기 한 쌍을 이루고 이렇게 1, 2번 뇌신경은 대뇌에 위치하고 나머지 10개 뇌신경은 뇌줄기에 위치합니다. 뭐 그렇게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어쩌게. 그냥 대충 그렇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뇌신경이 머리와 목 같은 데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척수하고는 틀린 척수 쪽으로 턱수는 31쌍, 뇌신경은 12쌍. 그 중에 하나가 미주신경, 소화 아니면 이렇게 심장 움직임, 이렇게 혈액 이런 거 관련을 하고서 미주신경이 그 중에 10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12개는 대뇌 부분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10개는 뇌줄기에 위치한다. 뇌신경 중에 이거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뇌신경 뇌세포가 손상되면은 알츠하이머의 치매, 그게 바이러스가 딱 깃들어오면 신경작용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가 보면 어떤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이렇게 뇌신경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마비가 되거나 약간 문제가 지장이 생기면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간질, 정신분열이 있다라고 합니다. 뇌졸중도 여기 바이러스 관련 있고 간진도 바이러스나 기생충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도 관련이 있다. 치매, 파킨슨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지장을 주면 그 부분에서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